오늘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가려냅니다. 잔혹하지만 확실한 선택, 종목 살생부. 오늘도 8개 종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하면 살리고요. 여기서 잠깐 스톱 혹은 종목 교체라면 죽이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8개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8개 종목은요. 삼성증권, 이노스페이스, CJCGV, 고려아연, 알테오젠, 카카오페이, 삼양식품,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8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삼성증권부터 가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를 할까, SK하이닉스를 할까, 삼성증권을 할까, SK증권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가람 매니저가 SK스퀘어를 선택했지만 저는 반대로 이제 나온 건 나온 거고 앞으로 나올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으로 잡아봤는데요. 왜 올라갔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SK증권이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오면 삼성증권을 사두면 되겠네 라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치 디폴트 값으로 다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증권 최창림 매니저에게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이 투자자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 거래대금 증가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증권사의 어떤 브로커리지가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의 뭐 자산 관리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WM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증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B와 운용 부분인데 금리 부담이 지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뭐 투자 활동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업 금융과 IB 사업의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 채권과 어떤 금융 상품 운용 환경까지 이렇게 개선된다라면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도 충분히 함께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주주 환원이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증권업은 이제 자본력을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삼성증권 또한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먼저 40조 원으로 이슈를 만들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 원까지 뭐 3년간 주주 환원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고 뭐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정받은 삼성증권 살릴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주주환원 150조 얘기하던데 나오면 삼성증권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22% 급락이 나왔고요. 뉴스를 보니까 로켓 세빅 시험 비행의 조기 종료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 로켓을 빨리 쏘아 올려서 계속 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종료가 됐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하죠. 자, 이노스페이스 강시환 매니저에게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살릴까요? 죽일까요? 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이제 그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침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흐름에서 우선 우주항공 쪽에는 조금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들어갔고 특히 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에서 크게 주목도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안 좋은 뉴스 나와서 개파락을 했는데 이노스페이스 실적을 보게 되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바라보면서 일정
이벤트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우주 업황이 좋아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반도체의 일정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일정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그런 센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쪽에는 약간은 시기열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일정, 이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했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이 센티가 좀 더 좋아져야지만이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한 차례 수급이 몰렸다가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일단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노스페이스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CJCGV입니다. 요즘 주가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뭐 호프도 나름 잘 됐고 스파이더맨 잘 됐고 오디세이는 뭐 지금 기세가 엄청납니다. 저도 그 중에 2개는 봤는데 확실히 요즘 극장 가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또 무슨 일인가? 뭐 UMG랑 뭔가 하려다가 조금 그게 뉴스로 반영됐다가 바로 이렇게 수급만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성화준 매니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CJCGV 살릴까요, 죽일까요? 저는 이거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왜냐면 제가 스파이더맨도 안 봤고요. 오디세이도 안 봤어요. 이런. 제가 안 가는데 CJCGV가 갈 이유가 없죠. 그죠? 저런. 이게 장난이고요. 저는 볼 예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CGV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 맛이 날 정도의 스크린들과 음향, 사운드들이 좀 구축이 돼 있다라는 게 다시 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또 트리거로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이 CJCGV가 5,939억 원,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5억 원 정도로 이 전년 동기가 17억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5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자회사 이 CGV 4D 플렉스가 나름대로 지금 2분기 매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의 선택지가 이제는 어차피 내가 보러 오는 거 일반 관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객단가가 높은 특별관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 실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스크린도 좀 옆으로 좀 넓고 사운드가 좀 좋은 쪽을 많이 좀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말 예매 현황을 보니까 많이 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CJCGV의 특별 상영관의 매출이 빠르게 높아지다 보니 일반관보다 매출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런 이 수익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CJCGV의 최근의 상승세를 좀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CJCGV가 내일은 좀 쉬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은 조금 쉴 수도 있다는 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최근까지 주가가 반등을 주고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에 대한 추세는 전혀 문제없이 잘 갔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면서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 위로 향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가 상승을 위한 매집 구간이다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CJCGV가 특정 뉴스 기사가 한번 툭 터져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에 쭉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쫙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만약 뭔가 확실한 실적 개선세 또는 영화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성장세 이런 것들이 붙었다라 그러면 과연 윗꼬리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적인 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사실 현 시점에도 이 명확한 약점이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증권사들도 이런 영화 산업에 대한 회복과 CJ CGV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보유적인 측면에서 보셔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투심에 작용을 준다라 그러면 CJ CGV 추가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최근에 올랐던 흐름 속에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늘의 종가 부근에 머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CJ CGV는 제가 주말에 보러 가서 힘을 보태겠지만 내일은 좀 쉬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럽군요. CJ CGV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습니다. 조금 쉬어갈 때다라는 측면으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즘 또 뭐 금리 비싸다, 물가 비싸다, 유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한창 핫한데 그러면 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수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올라갔고 뭐 경영권 다툼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희소광물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고려아연의 가치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란 매니저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려아연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겠습니다. 오. 실적만 놓고 본다가 되면 사실은 3분기 때는 좀 영업이 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듬이 좀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찾아보니까 고려아연은 사실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인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수혜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13종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미국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핵심 광물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고려아연이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게 되면 아래로부터 이번 달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 같은 날도 밀리지 않고 좀 올라왔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래 보게 되면 갑자기 올라온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건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연기금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제가 내고 있는 연기금의 그 돈을 가지고서 고려아연을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근데 오늘도 꽤 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연기금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희소 광물에 관련된 모멘텀인 건지 뭔가 좀 지수나 증시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의 매수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건 주기보다 단기로라도 약간 좀 살려놓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려아연 희소광물에 대한 모멘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연기금의 수급 뭐 여러 가지가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개 종목 중에 2개가 죽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와 CJ, CGV 죽었고요. 고려아연과 삼성증권은 살았는데요. 뒤에 4개 종목의 운명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뭐 이 종목은 오늘 당연히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모멘텀, 초대형 모멘텀 알테오젠의 주가 2자릿수 급등. 다만 뭔가 주주분들은 좀 아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창림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알테오젠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은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안 받았어요. 되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그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기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성공해야 큰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의약품 판매가 확대될수록 기술료와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ALT 그 비사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로열티와 수익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35만 원 부근을 오늘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물론 여기는
충분히 이런 매물대가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만약에 내일 이런 양봉 흐름이라든가 조만간 한 2, 3일 내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고점인 43만 7천 원도 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초대형 모멘텀이 들어왔는데 놓쳐야죠. 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급등했고요. NXT에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는 이유 카카오페이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코인 가격 7만 1,000달러를 넘어가면서 모처럼 앞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강시환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카카오페이 살립니까 죽입니까? 예, 살리겠습니다. 뭐 지금 코인이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코인 관련 종목들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좀 보고 있고 저희 종목 IT센도 제가 추천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를 죽인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도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들에 대해서 테마 관련된 형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그 전에 그 돈만 송금하는 거에서 더 벗어나서 더 큰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또 이제 그 부분들도 좀 더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 그리고 성장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잘 살아나면서 코인 종목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오늘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한 12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종가상으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 5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주겠고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연기금, 보험 다 들어온 상황에서 내일 하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많이 홀딩하셨다가 한 5만 원에서 5만 1,500원 사이에서 조금 주춤거리다 하면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있다 더 가져가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는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5만 1,500원까지만 잠깐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대응이지만 단기적으로도 죽일 일은 아니죠. 카카오페이 살리고 가도록 하고요. 7번째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보죠. 삼양식품 오늘 좋았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가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선전하더라고요. 6% 넘게 7% 상승했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아요. 뭐 실적 잘 나오고 수출 잘 되니까 움직이는 건데 안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움직이니까 또 궁금하네요. 계속 봐도 되는지 성화준 매니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살릴까요 죽일까요? 삼양식품 살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실적이 나오니까. 자,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삼양식품은요,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다. 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고 불닭볶음면의 성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불닭칩, 뭐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의 이런 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 삼양식품의 주가를 좀 더 탄력 있게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중국 신공장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더욱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양식품이 이전부터 매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매출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만큼 시장의 수요가 커지는데 그걸 공급으로 맞닿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매출로 인식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 신공장에서 부족했던 생산 능력을 키워간다라는 것을 본다라 그러면 앞으로 그 커져가는 생산 능력이 계속 팔려나가면서 실적으로 찍힌다? 그럼 당연히 이익 전망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은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인 만큼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삼양식품이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더 좋은 건 외인들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제가 먹지 않는 라면이어도 삼양식품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종가보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오니까 살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삼양식품 살리고 가고요. 마지막 한 종목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K뷰티 관련주. 요즘에는 거의 뭐 K뷰티 대장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도 10%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이가람 매니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있는 게 내일 또 일정이 있는데요. 내일은 8월 21일이죠. 내일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일 한 번 더 화장품들의 수출량 자체가 더 증가되었다고 하게 되면 종목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리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내일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고점 자리에서 약간 고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차트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윗골이 음봉 나오느냐 양봉 되고 더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더 보일지 말지가 나타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만 조심하신다면은 결국 이제 지금 CDM 관련해서 ODM 관련해서 ODM 관련해서 글로벌 화장품들의 고객사가 더 증가가 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같은 날 발표가 나오고 윗골에 음봉이 달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만 조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살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8월 21일입니다. 20일까지의 수출입 결과 내일 화장품주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코스메카 코리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종목 중에 2개 종목 죽이고 6개가 살았다는 건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은 없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과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님.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오늘의 급등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알테오젠 딱 매수가 짚어드렸습니다. 내일도 수출 지표 나올 때 반도체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가 확실히 짚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네, 오늘도 저녁 10시에 준비해뒀습니다. 성하준의 급등 전략 회의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주주환원책에 대한 진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바이백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주들 이미 우리가 선점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심층 분석, 모멘텀 분석, 가격 전략까지 싹 풀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보았느냐? 이제 끝판왕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숏은 보기 없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롱은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끝판왕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하이닉스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제가 봤을 땐 바이오도 좋습니다만은 새로운 테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새로운 테마가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와 그와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테니까 내일 같은 장에서 한번 단기 매매를 해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